한종현입니다. 자, 지난 회차에 이어가지고요. 보시니까 일반적인 물건하고 색다른 물건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나눠지는데, 우리, 특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찬찬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뭐, 대학원에 맨날 해가지고 뭐 경매 공부 뭐, 디립다 하면 뭐 할 거냐고, 경매 공부 디립다 하셔가지고 뭐,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경매 강의하시렵니까? 경매 강의가 돈 안 됩니다. 돈 안 돼, 돈 안 돼. 한 건 하는 게 낫다니까. 그 저도 간혹 가다가요, 잊어먹을 만하면 한 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회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보셔가지고 일반적인 물건과 색다른 물건이 있다 하더니 이랬을 때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만에 입찰 들어간다 했을 때 이거는 어떻습니까? 임장 나가야 돼, 임장. 자, 아파트는 임장이래, 임장.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임장이 뭔가요? 이런 식으로 또 카페에다 Q&A방에다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물론 근데 모르니까 질문할 수도 있겠지. 임장은 뭐다? 영어로 하면 필드워크래요. 그 필드워크가 뭐냐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뭐 조사하는 거래요. 뭘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입찰하려면 입찰 가격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왜 조사하는데? 법원에서 그 물건에서 다 감정해서 평가를 했는데 감정 가격이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찰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저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그거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봐가지고 현장 나가서 이제 임장을 통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뭐더라 그러니까 이 아파트인데 뭐지 그 점유자에 대한 조사 분석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나중에 낙찰 받았다 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 아무도 없다더라고 몰라 누가 또 버티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지?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살고 있다. 아니면 또 임차인이 살고 있다.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내가 얼마 정도 쓰게 되면 보증금이 얼마인데 이 사람 얼마를 배당받아가야지? 그것도 이제 우리 감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또 현장 나가보니까 삼촌들이 살고 있어. 삼촌이 뭐예요? 조폭이잖아, 조폭. 조폭이 또 점유하고 살고 앉아있다. 그럼 이거 어찌 할 텐데 봐가지고 경매 태도 뭐 하는 목적이 뭐냐? 돈 벌려고 경매하는데 잘못하면 사시비 칼 맞는단 말이지, 그죠? 그게 임장이란 임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 반드시 필히 임장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또 나가서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요, 초인종 띵동 눌러봐야 돼요. 띵동 눌러가지고 뭐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파트 같은 경우 하나만 그 주변에서 중개업소 가게 되면 뭐 내부 구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격에 대한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빌라 같은 경우 어떻게 가격 판단할 건지 나가서 중개업소 가보시게 되면 이게 빌라 같은 경우 내부 구조도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봐가지고 예를 들어 101호가 경매 나왔다 101호 띵동 초인종 눌러 사람 없네 그럼 102호 옆에 102호 눌러 없네 그럼 201호 눌러 없네 202호 눌러 없네 지압 1호 눌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매하신다면 이게 임장 나간다. 이게 전부 임장인데, 그러니까 얼굴에 뭘 깔아야 된다? 철판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이 책상머리에 앉아간 말이지 소멸 기준 관리나 뭐 얽프고 말이지, 또 뭐 유치권이나 뭐 법정 이상권 관련된 뭐 대법원 판례이거나 판례 쪼가리나 몇 개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매 도달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지.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임장을 나간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임장이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색다른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과연 임장을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 지분 경매입니다. 지분 경매. 아파트인데 빌라인데 반이 2분의 1 만에 경매 나와버렸어. 요즘 같은 경우는 부부지간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2분의 1씩 이 소유하는 그런 그 형태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고 있는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사람한테 제 집 명의를 다 등기를 다 넘겨버렸어요. 제 집사람이 확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남편 2분의 1 만원인 2분의 1인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해벨레 해버렸어. 그러면 남편 지분에 대해서 남편의 채권자가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확 경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경매 처분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야 돈 내놔 돈 안 주니까 너 명의로 2분의 1 지분되어 있네 알았어 해가지고 그 지분에 대해서 확 경매 집어넣어버린다고. 경매 집어넣는다. 그럼 이런 지분 경매 같은 거 과연 임장을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장, 어떤 카페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임장의 목숨을 걸어라.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 맞는 말. 그런데 임장의 목숨을 그런데 모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전부 다 임장의 목숨 걸으라? 그건 틀린 이야기라 이거지. 임장의 목숨 걸 물건이 있고 임장조차도 나갈 필요도 없는 물건이 있다 이게. 이런 지붕경매 같은 임장 나갈 필요도 없어요. 또 봐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철저한 임장에 의한 뭐다 그 부동산 뭐다? 부동산 가치입니다. 가치.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분석을 잘해야 돼. 예? 감정평가사가 말이지, 감정인이 말이지, 예? 이 물건에 대해서 1억으로 평가를 했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말이지, 7천만 원밖에 안 하더라 말이지. 이게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말이지, 감정인이 1억으로 평가했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당장 건보다 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감정 가격이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감정업계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더라도 이 안정희한테 역정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사실이니까. 앞으로 내가요, 이 영상물 촬영하면서 가지고 조금 때려나 봐가지고요, 모난 소리도 할까 합니다. 때려나 봐가지고. 근데 조금 이제 수위 조정은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오프라인상에서는 제가 참 이게 공적 기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영상 온라인이다 보니까 100%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은 이제 한 2, 3% 정도 조금 부족하게 해가지고 쑥 둘러치워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이 영상물을 보시는 회원님들은 말이죠, 이런 지금 내가 앞으로 뭐 누구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솔직히 누구 씹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경매 시장의 한 현실이란 말이지. 현실을 우리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저 뭡니까 소멸 기준 권리인지 권리 분석인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인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말이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그 2차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보니까 일반적인 물건 하니까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색다른 물건 이건 뭐다? 부동산 가치가 아니고 얘기라요. 이것도 뭐냐, 자, 여기 보시니까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여기다가, 요것도 뭐, 가치가 나와요. 가치가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들 하면 진짜, 제 고향이 경상남도 어령군 부림면 손월입니다. 보리문디. 근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말 있잖아요. 단디. 예,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단디 들으시고 앞으로 뭐다? 앞으로 뭐? 부동산에다 이게입니다. 권리.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이러면 다음 TV 파신가 이런 데 보니까요, 뭐 경매 검색창에다 경매, 실전 경매 이렇게 치게 되면은 다른 분들에게 경매 강의하는 그 동영상들 막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 가치, 부동산 권리 가치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아마도 제가 아마 국내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그 도대체 부동산 권리 가치가 뭐냐 이거. 부동산 권리 가치가 뭐이며 색다른 물건 같은 경우 임장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임장 안 나가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권리에 대한 가치 분석이 뭐이며 임장 나가지도 않아. 이거 분명히 임장 나가라고 그러지. 이건 임장 나가야 돼 1번은요. 2번 같은 경우 임장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권리에 대한 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이게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경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일종이다. 뭐 부동산 투자하는 일종인데, 그렇다니까 책상에 경매 관련된 책만 이렇게 올려놓지 마시고, 서점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말이죠. 뭐, 어떤 거,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 내가 뭐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책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책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이 화면에는 안 잡힐 겁니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제 책들이 꽉 있어요. 저기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소위 심리학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심리학이가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제? 그런 건 좀 싫어요.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술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책 이름 내용에서 말씀 못해요. 어떤 그 선생님하고 지금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사십시오. 사셔가지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는 것보다 지금 제가 색다른 물건 해가지고 아직도 안 지우고 있습니다. 지붕경매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권 뭐다? 법정 이상권 유치권 해가지고 요런 유형의 물건에 내가 입찰 참여하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은요 경매 관련해가지고요 시나리오 작가가 되셔야 됩니다. 뭔 저기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돼야 되는 건 뭐다? 내가 예를 들자면 법정시장권 관련된 그런 땅을 낙찰받았다. 근데 지상에 보니까 건물이 폼나게 딱 버티고 앉아있다. 이거 이래야 했을 적에 야 내가 땅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건물 소유자를 확 억제가 그렇다 해가지고 승진한다 해가지고 가서 막 주먹으로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휘두르면 깜빵 가요 깜빵.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억제된다 이거죠. 심리적으로 하면 이게 심리적입니다. 심리적 하고 억제가 상대방이 막 두 손톱을 확 다들고 아이고 날 잡아 잡수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하나 저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내가 쏜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직전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론 있잖아요. 이론 이거 모르면 시나리오 작성할 줄 모른다니까 봐가지고 그런데 말이지 이론은 필요 없다. 실전이다. 배팅해라. 그런 식으로 아직도 이런 몰직하는 이런 카페에서는 말이지 저희 카페에서는 제가 카페직이니까 건강한 부닥으로 저희 카페에서는 그런 얘기 일절 노코멘트입니다. 언급 안 해요. 저는 제 주인은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봐가 내가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뭐다 시나리오 딱 나온다 이거지. 또 나아가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대법원 판례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 이 대법원 판례도 우리 회원님들이 말이죠. 앞으로 우리 실전경매 엑스파일에서 보면요. 대법원 판례를 제가 사건 번호만 표시해 놓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스터디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것도 때로는 봐서 그 판결 원문을 전부 다 책에다 실게 되면요. 이 책이 한 1500페이지 정도 나오겠더라고. 그건 책이 아니지. 맞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그런 내용은 제가 특히 그 스터디 함에 있어가지고, 요 판결 내용은요, 우리 대법원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판결 원문을 다운받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요 책에다 붙여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사람들이 간혹가다 이러지 않습니까? 뭐냐면요, 경매, 비법을 공개하겠다.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저는 그럽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욕 잘해요. 누구 있을 땐 욕 안 해. 가만히 있어. 왜냐면 잘 욕했다는데 잘못하면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무슨 경매 비법? 제가 어째 비법 없어요. 비법이 뭐였는데 비법이라는 게 뭡니까? 비법 몇 년 전인가 보니까 저기 서울 잠실교통회관에 보면요 대강당에 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 어디 교육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앞으로 이게 스터디 강좌를 진행하면서 있어가지고 좀 깨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니까. 근데 거기서 한 1000명 정도는 그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1인당 두당 참가비 2만원이래요. 그럼 1000명 같으면 얼마예요? 2000만원이거든요. 그게 아마 하루 연종에 이제 대관하는데 100만원 안 될 거거든요. 강의해봤자 한 서너 시간 해버리잖아요. 강사를 해가지고 떡을 쳐더라도 한 돈 100만원만 줘버리면 아니면 200만원 주자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요 한 3,400만원 정도는 그냥 규칙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우매한 대중들은 그게 남들 돈 버는데 지가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남 돈 버는데 돈 버는데 보태줄 일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건 제가 열받은 일은 없겠죠. 제 집사람이 제 마누라 그랬는데 확 집하고 버렸겠죠. 왜 니는 니 돈 벌 생각 안 하고 남 돈 버는데 왜 도와주냐 말이지.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비법 그런데 비법은 전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비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 판례 아니십니까? 그래?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이 삭포시 한번 뒤집어가지고 역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말이지. 때로는 봐가지고 어떤 경우는 좀 도덕적으로 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보입시다. 우리 사실 안 그렇습니까? 경매하니까 봐가지고 누가 한다면
말 그대로 칼 들고 안 덤벼 들고 저 뭡니까 남 뒤통수 안 때리고 저 사기 안 치면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뭐 뭐 그런 것까지 뭐 도덕적으로 조금 지탄 받는다 에이 그런 양반들 경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봐가지고 요번 회차는 제가 일반적인 물건과 이제 색다른 물건입니다. 근데 1번, 2번 다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2번 같은 경우 지분경매, 선순위 전세권, 선임차권, 법정이상권, 유치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은요 우리 이제 실전경매 X8 제2편에 내가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놔 버렸습니다. 요거 이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2편 가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어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분경매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돈을 만들 것인가. 또 실제 저희 카페 회원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요즘 이제 지분경매 용어를 가지고 꽤 접근해가 짭짤하게 수입을 번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내 돈 한 100원 들여가지고, 아주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100원 벌 수 있는, 100원 원금 회수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0원 투자해가지고 100원 원금 회수하고, 한 달에 또 100원 더 벌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저 안중에 뻥 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뻥이 아니란 말이에요. 뻥인지 뻥이 아닌지는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이 영상물에 의해 가지고 안종현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실전 경매 X파일에 보면은 저는 그 경매 사건 그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스캔 떠가지고 사건본에 이제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스터디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검증을 밟아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안종현이 저기 거짓말 안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경매 투자하셔가지고 돈 버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자, 어쨌든 아마 그 일반적인 물건과 색다른 물건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특히 앞으로 아마 이제 색다른 물건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3회차로 합시다. 근데 다음 회차 때는요, 이 목차가 전체 그 10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목차, 우리 실전경매 X파일, 목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4회차 때부터는 이제 본 강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